어느 보수 유튜버께서 토론을 제안했다고 그래서 그거 잠깐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보수 유튜버의 토론 제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뭔가 우리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삭제가 됐고 차단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누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 뭐 토론 제안을 하면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문제는 어떤 형평성과 원칙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저한테 대해서 이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이 제안이 왔던 부분들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먼저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천안함에 기뢰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분과 또는 세월호에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했던 과학자분과 그리고 이번에 PD 수첩 방송 앞두고 천안함 유가족분들이 저한테 토론을 제안했던 이 세 가지 사례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뢰설,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기뢰설 문제를 제기했던 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여러 차례 그분 본인이 저한테 요청한 건 아니지만 그 중간에 소위 과학을 하신다는 분, 또 우리 진영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그 박사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겠느냐. 기뢰든 좌초든 이명박 정부가 말한 어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 어뢰가 아니기 때문에 기뢰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하는 논리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뢰든 어뢰든 그 본질은 폭발. 천안함 하부에서 폭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위를 반납하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천안함 하부에서 폭발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과학자로서의 자격 상실이다라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왜? 좌초와 충돌은 물리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폭발은 물리화학적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만큼 드러난 상황 속에서 물리화학적 변화가 있는지 물리적 변화만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할 이유가 없지요. 무슨 재미로 토론을 합니까? 그럼 재미가 없어요. 토론은요, 기본적으로 토론을 보는 사람들한테 재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열려있는, 결론이 열려있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은 토론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 나오면 토론 정말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가능성에서 톡톡 집어내서 던지는 그 세련됨과 그러한 기발함과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카타르시스도 늘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의 폭이 다양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저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온 국민한테 그거를 제공하는 문제, 그런 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토론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선택이 열려 있는 가운데 토론이 일어날 수 있지만 참과 거짓의 문제는 토론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주장할 거는 빤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폭발이 있는데 형광등이 멀쩡하냐, 뭐 이런 이야기야 막 10년 동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참과 거짓의 문제는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하는 순간 그 모두에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할 때는 황당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분과 토론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단체에서 여러 차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그 가능성을 그만큼 부각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제 논리 간단하면 예를 들면 뭐 잠수함 충돌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의 경우에
엔카 문제도 있었고요. 잠수함 충돌설도 있었고요. 또 뭡니까? 솔레노이드 밸브. 이 세 분 가운데 한 사람이 맞다 손치더라도 다른 두 사람은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본인이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셋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중에서 선박을 직접 운항하고 만들어보고 순박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건인데 거기에 그냥 알량한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을 합니까? 가족들만 더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싶어도 계속 누르고 참았잖아요. 왜? 그분들이 다 모두 개인적으로 살가운 관계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한 분과 제가 토론을 한다고요? 못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론 못합니다. 천안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정말 토론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쓰신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천안함 7년 동안의 모든 재판 기록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천안함 7년 동안 재판 기록의 내용은 모든 재판에서 예를 들면 7년이면은 그 당시까지면 80명 정도, 80명, 90명 정도가 법정에 나왔고 그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전부 천안함 관련자입니다. 천안함을 조사했거나 천안함을 조작했거나 천안함을 타고 있었거나 등 천안함과 관계된 분들을 법정으로 오게 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정리를 해서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법정에서 관련자들한테 신문을 하고 그 결과를 답변을 고스란히 기록한 있는 그대로 생생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자체가 토론입니다. 토론은 당사자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질문하고 질문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토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안에 다 들어있는데. 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이 두꺼운 책은 한겨레 오철우 과학 기자가 저한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 과학자가 과학을 전문한 과학 전문 기자가 박사 학위의 논문으로 천안함 사건을 전체를 정리한 내용. 이 안에 그야말로 토론 이상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 세월호 한번 볼까요? 4.16 세월호 사건 기록 연구. 이 두꺼운 책은 수연이 앞밖에서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제가 세월호 결론을 내린 데는 이러한 그런 수연이 아빠의 방대한 작업,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으셨는데요, 그분도. 이 방대한 작업과 재판 기록들을 다 펼쳐봐서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이라는 그 퍼즐은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거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모르겠고, 이거야 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진실은 모든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다 제공을 했거나, 이 방대한 자료를 다 역으로 제가 다 읽어보고 분석을 했거나, 재판 기록, 세월호 재판 기록들, 중요한 재판 기록들은 다 리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 어떠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PD 수첩을 앞두고 우리 유가족분 몇몇 분이 저한테 통화를 하고 싶다, 토론을 하자까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인용이 되고 왜곡이 되고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스팸 차단하거나 무시하지만 예의가 없으면 무조건 차단해버립니다. 예의도 없이 이메일을 주는 경우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 이메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내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차단하지만 그나마 조금 논리적을 갖춘 경우는 그냥 간단한 멘트를 보내면서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요거는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랍니다. 제가 보내는 이메일이나 제가 말을 하는 거나 언론에서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나 모든 것은 즉각적으로 바로 조중동이든 어디든 활용되고 캡처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멘트를 따기 위해서 저한테 토론을 하자 그러거나 저한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제가 가차없이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론은 이미 뭐 11년 동안 지금 뭐 여태까지 펼쳐놓은 것은 그런데도 이런 게 있죠.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의가 있다면 제가 했던 방송이나 이런 것을 열어볼 것이고요. 또 11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도 퀘션 마크를 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꽂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말하자면 허비할 시간이 없고 그런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꼭 성공하실 겁니다. 네.